시계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먼저 워밍업으로 기본적으로 알아줘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시계는요, 크게 긴 바늘, 분침이 있고 짧은 바늘, 시침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분침은요, 화끈해요. 1시간에 한 바퀴 훅 돌거든요. 그죠? 자, 따라서 일단은 먼저 분침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요. 분침은요, 1시간 동안에 한 바퀴를 다 돌아갑니다. 즉, 1시간이라고 하면요, 60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1시간 동안에 360도를 돌아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1분 동안에는 몇 도를 돌게 될까요? 1분 동안에는요, 360을 60으로 나눠보니까 6도씩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X분 돌았다 그러면 1분에 6도니까요. 2분이면 12도, 3분이면 18도, 4분이면 24. 이렇게 해서 6도에다가 분수를 곱해주면 돌아간 가게 크기를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럼 X분이라고 하면 6X도를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 바로 분침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침으로 한번 가볼게요. 시침은 짧은 바늘이죠. 짧은 바늘은요, 좀 천천히 돌아요. 그죠? 즉, 한 바퀴를 돌면 12시간이 됩니다. 그죠? 따라서 12시간 동안에 바로 한 바퀴 360도를 돌게 되지요. 자, 그러면 짧은 바늘은 1시간 동안에 몇 도를 돌게 됩니까? 그쵸, 큰 눈금으로 한 칸인 30도를 돌게 되겠죠. 1시에서 2시, 2시에서 3시 이렇게 1시간 동안에. 자, 그럼 1시간은 다시 말하면 60분과 같잖아요. 60분 동안에 30도를 돕니다. 그러면 시침은요, 1분 동안에 몇 도를 돌아가게 되겠습니까? 바로 0.5도를 돌아갑니다. 어떤 학생들은 60분 동안 30도 그랬더니 거꾸로 나눠갖고 2도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니죠? 네, 60분 동안에 0.5도씩 돌아야지 30도를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분에 0.5도 돌죠. 2분이면 1도, 3분이면 1.5도 이렇게 돌아가게 될 테니까 자, X분 동안에는요, 바로 0.5X도를 돌게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시침과 분침이 움직이는 각도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계 문제가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3시 정각이다라고 했으면요. 그냥 딱 긴 바늘과 짧은 바늘을 이루는 각이요. 이렇게 눈금 3칸이니까 90도 이러면 돼요. 그죠? 자, 그런데 3시 10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3시 10분이면 10분 동안에 짧은 바늘도 조금은 움직였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긴 바늘도 당연히 움직였고요. 3시 10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이때 이루는 가게 크기는 몇 도가 되겠느냐? 선생님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지금 10일을 기준으로 해서요. 시침이 더 많이 나가 있으니까 시침이 이루는 각도를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11을 기준으로 해서 시침이 이루는 각도. 거기서 분침이 이루는 각을 빼버리면요. 우리 바로 짧은 바늘과 긴 바늘이 이루는 작은 각의 크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3시 정각을 기준으로 해서 3시 10분이에요. 3시 정각을 기준으로 해서 3시 10분이 됐습니다. 3시 정각에는요, 11을 기준으로 해서 딱 90도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죠? 자, 시침은요, 90도에서 조금 더 움직였어요. 얼마만큼? 10분 동안 더 움직였죠. 1분에 0.5도씩 움직인다 그랬는데 10분 동안 움직였으니까 바로 10도로 0.5 곱하기 15도로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침은 95도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1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엔 분침을 한번 살펴보세요. 분침은요, 원래 3시 정각에 12에 있었습니다. 자, 12에서부터 10분까지 이렇게 왔구나. 1분에 6도씩 돌아가고요. 10분 동안 왔으니까 바로 60도가 됐어요. 그러면 시침이 앞서갔으니까 시침이 이루는 각도에서 분침이 이루는 각도를 빼주면 35도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지금은 현재 작은 가게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만약에 큰 가게 크기를 물어봤다면 360에서 작은 가게 크기를 빼주면 또 알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랬더니 어떤 친구들은 그러면 선생님 시침이 이루는 각에서 분침이 이루는 각을 빼면 되나요? 아니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계가 돌다 보면요, 분침이 더 앞질러 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분침이 더 많이 돌아가 있을 때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분침이 이루는 각에서 시침이 이루는 각을 빼서
자, 그 사이의 각의 크기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정각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요. 정각에서 분침은 항상 12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분수만큼만 6을 곱해주면 되는 건데요. 시침 같은 경우에는 정각이라 하더라도 항상 시침이 12에 있는 건 아니죠. 3시, 4시, 5시 정각일 때 이미 기본적으로 이루고 있는 각이 있어요. 조금 전에 3시 10분이었기 때문에 3시까지 이미 90도를 이루고 있었잖아요. 그 정각이 이루는 각에서 그 분수만큼 흘러간 각을 더해줘야지 시침이 이루는 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시계 문제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